그러면 제가 이 자기 결정력 책을 쓰기 전에 자기 조절책을 먼저 썼거든요. 네. 자기 조절책을 먼저 쓴 이유는 자기 조절의 바탕 아래에 자기 결정력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별별 그 애들을 다 보거든요. 네. 뭐 제가 옛날에 봤었던 애 중에는 정말 그 엄마와 제가 대치동 PC방의 흥망성쇠를 근데 그런 애들이 어느 순간 딱 마음을 잡으면 애들이 1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확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오늘 생각노트에 저희 또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직접 소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또 저희 섭외 1순위 유명한 분이시지만 한 분은 또 유튜브에 처음 출연하시는 분이거든요. 각자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지금 대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대학생이 며칠 있다가 될 예정인 그런 아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 26학번으로 입학할 예정인 김현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번에 엄마랑 함께 이제 자기 결정력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여기도 나오게 됐네요. 우리 교수님은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책을 공저자로 쓰셔가지고 같은 이제 병원에 같이 일하시는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뭐 연구실에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아드님이셨어요. 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어떻게 책을 쓰셨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로 우리 엄마가 날 정말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아니 근데 교수님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렇게 키웠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이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처음에 청소년에 대한 책을 쓰자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 문제는 너무 이렇게 집집마다 다르고 보편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 2명한테 각각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5개씩 써와라. 키워드 5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2명이 써온 거를 보고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책을 이렇게 구성할 거니 네가 각각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봐라. 청소년 당사자니까. 왜냐면 어른들이 늘 청소년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청소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누나 거가 당첨됐으면 누나가 같이 쓴 건가요? 근데 누나는 당첨이 안 되는 게 누나는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이미 가을 잃었어요. 네, 왜냐면 이걸 쓰는 동안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어서 청소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책 써보니까? 책 써보니까 책 쓰는 것 자체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글도 어렵죠. 잘 써야 되고 한데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랑 좀 다르게 이제 책에 실리는 거니까 되게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를 엄청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써도 그 그 엄마하고 그 편집자가 다 알아서 걸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자기가 쓴 게 거의 다 많이 있고 조금만 수정했어요. 네. 거의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꼭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 정말로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교수님의 이제 얘기들 너무 이제 많이 알려주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 된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모셔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뒤에서는 막 뭐라 하면서 사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막 억지로 시키시고 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책에 다 쓰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 이번 책 제목이 자기 결정력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자기 주도 학습 얘기인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다르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책 내용이랑 그 자기 결정력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력과 자기 주도 학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결정력은 학습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내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또 내가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자기 결정력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학습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쓰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 사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방향을 이미 잃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불안한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주장하는 학원 실장님들 얘기를 듣고 실장님들이 시키는 대로 애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치동 엄마들은 그런 거 없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야. 대치동 가면 실장님들 얘기를 듣고 애를 키우는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부모가 좀 중심을 잡고 우리 아이를 좀 믿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 혹은 또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네, 학원 선생님도 그렇지만 뭐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네. 좀 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의 말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장님의 말대로라는 말을 썼냐면요. 아이의 주장이랑 학원 실장님의 주장이 있으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학원 실장님의 주장을 좀 더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생각하긴 그래요? 하거든요. 왜냐면은 애 의견이랑 학원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은 그래도 애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떤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딪힌 적은 없고 엄마도 이제 주로 이제 제 선택을 따라주는 편이라서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선택 과목 같은 데서 자기의 선택보다는 엄마의 선택에 선택 영향을 과목을 받거나 학원 다니냐 마냐가 아니라 성적을 잘 받으려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돼? 근데 사실 제 생각에 실장님들도 학교 사정을 막 그렇게까지 잘 아는 게 아니고 학원 실장님한테 말 잘해주는 한두 명한테 듣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들이 종종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엄마는 안 그러셨다. 그쵸.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 읽으면 좋겠다. 실제로 쓰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누가 읽고 진짜 이렇게 나는 진심으로 우리 엄마의 이런 말들은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12장 있으면은 12장마다 제 의견이 담겨 있는데 이제 몇몇 장들은 주로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애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사실 알아서 잘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믿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장들도 몇 개 있고요. 아니면 뒤에 11장이었나? 어머니들이 다 물론 아들을 다 사랑으로 키우겠지만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냐가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저희 엄마의 사랑은 저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는 지지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지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줬다. 이런 걸 썼어요. 맞습니다. 자기 결정력에 도움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도움 된다고 느꼈던 게요. 내가 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도 나를 믿고 선택을 하는데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제 엄마가 뒤에서 믿어주면은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책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자기 결정력이 요즘에 많이 좀 약화된 시대다. 좀 이제 뺏어가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좀 뺏어 갈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기 결정력을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냥 사회가 되게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는 사회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불안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저희 때는 그냥 서울대 나오면 당연히 되게 좋은데 취업할 수 있을 거 다 상관없이 이거 인서울 나오면 되게 뭐 나름 크게 뭐 취업하는데 어려움 없이 뭐 취준생을 수년간 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취준생이란 말 자체가 없었죠. 사실은. 네네. 그럼 뭐 비정규직 이런 것도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뭐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막 달랐던 것 같아요. 해야지 확실히.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막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비정규직 오래 해야 되고 알바만 막 전전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애는 안정적으로 시작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줘야 돼. 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뭔가 좋은 직업을 못 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우리가 남들이 뭐 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들이 뭐 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남들은 이런 것도 하네. 뭐 남들은 이런 공부를 시키네. 남들은 이미 영어 유치원에서 뭘 하네. 남들은 이미 정석을 하고 있어. 이런 거를 너무 잘하니까 엄마들이 불안. 근데 우리 애는 못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애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서로 비교하면서 불안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이 높아지니까 뭐 과잉 보호나 과잉 통제나
이런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결정력을 아이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책에도 전반적인 내용이 쓰여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대책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데. 뭐 이제 이런 사회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불안을 견디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기 결정을 가진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부모님 자신의 인생을 좀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좀 맷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의 인생. 어른들의 인생에도 왜 우리도 요즘에 그런 뭐 책들도 많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부터 시작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나한테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아이의 성적을 아이의 대학 입시를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뭔가 부모의 인생 자체에 대한 맷집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괜찮은데 애 인생은 더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 불안하죠, 진짜. 네네. 그럴 때 저는 이제 자기의 불안을 견디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자꾸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똑같은 생각 반복하면서 불안이 더 올라오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서 나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좀 내가 좋아하는 좀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친구들을 만나든 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그런 너무 아이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불안하면서 애를 막 잡는 그런 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쪽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속 되게 만난단 많죠. 말이에요. 네네. 사실 만나보면은 왜 사교육 시장이 불안감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데 굳이 더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들의 불안을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은 그 불안함이 그 예전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더 하시죠. 그럼 교수님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정말로 그렇게 아이들을 자기 결정력을 가지도록 키우면 학업에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 자기 결정력 책을 쓰기 전에 자기 조절책을 먼저 썼거든요. 자기 조절책을 먼저 쓴 이유는 자기 조절의 바탕 아래에 자기 결정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는 정말 무한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달래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면 아이가 좀 자라면 아이가 상황에 맞게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내도록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자기 조절을 아이가 가지는 나이가 됐다면 조금씩 부모가 물러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치동에서 저도 이제 애들을 대치동에서 많이 보냈는데 대치동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저는 학원에 잘 안 바꾸는 사람이라 한 번 가면 쭉 거기를 뭐 3, 4년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학원 설명회를 가야 하는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 그 거기를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사이에 한두 명 앉아서 그 설명회를 듣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훌륭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결정하겠다. 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 스타일을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뭐 이 학교는 들어가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설명하지 말고 나한테 설명해라 이런 거잖아요. 원쿠션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듣겠다. 직접 듣겠다. 나한테 직접 얘기해라.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좀 자기 결정력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하는 아이들이죠. 자기결정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있고 이쪽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결정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잡아줘야 되는 부분을 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엄마들이 그 불안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그 잡아줘야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본 생활 습관,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 사용은 진짜 잡아줘야 되는, 그 자기 결정력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아이가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기 결정력을 점점 주는 게 맞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 패밀리 링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 컨트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기숙사 들어가니까 이제 다 없앴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3시까지, 4시까지 게임을 하잖아요. 했어요? 몰랐네, 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했죠.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번 여름방학을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패밀리 링크를 다시 깔아주세요. 씬에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냥 1시에 시간만. 꺼지는 것만. 아. 다른 건 다 건드리지 말고 1시에 자동으로 꺼지는 것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진짜 진정한 의미 자기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3, 4시까지 게임할 때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요? 엄마 자서 몰랐죠. 아까 말씀하신 거 딱 맞네. 엄마가 자기 결정력을 가지게 해주려면 엄마가 좀 잠도 주무시고 자기 생활 하셔야 된다. 아 근데 그럼 와서 자수하신 거네? 그렇죠. 자수한 그쵸. 거죠. 네. 그쵸. 엄마 내가 요즘에 이러다 나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고등학생 애들 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뭔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 하다가 자면은 또 어. 늦게 일어나고 그쵸.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쵸.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아까 김현웅 작가님이 따로 소개 안 하셨는데 아까 이제 기숙사 들어갔다고 하시고 아, 영재교 나오셨어요. 영재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재교 애들도 그럼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영재교에 갔던 친구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정말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결정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세요? 뛰어난 애들도 있고 뛰어나지 않은 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랑은 약간 별개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만들어줘서 네. 영재고 갔는데도 엄마가 내신 관리 다 해주고 다 해서 그래서 뭐 전교 1등 한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그럼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서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엄마가 얘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냐고 전화했다든지 네네네. 의과대학도 전화가 오거든요. 부모님들이 왜 아 정말요? 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었냐, 뭐 이런 의과대학 직원들이 학부모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이거 진짜 초중고랑 비슷해지네요 정말로. 근데 점점 그래요. 근데 의과대학 아니라도 대학까지는 그래서 교수님도 있고 조교도 있지만 그럼 취업하면 요즘에 네. 취업했을 때도 뭐 저희 아이가 아파서 못 가요. 부모님 전화하는 경우가 더 있다는 얘기가 가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아이로 크는 게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약간 백업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약간의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같이 이제 그 보직장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얘기해 준 건데 그분이 누구한테 이 고과를 줬어요. 이 평가를 해준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 단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약간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이 있어요. 아드님이 영재교 다니고 알아서 잘해 내가 보니까 이 닭과 달걀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3, 4시까지 게임하면 절대 안 들키고 끝까지 계속한다. 자기가 와서 엄마 나 좀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불안감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누군가가 삐딱하게 아니 아드님이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 받아본 적 없으세요 혹시? 근데 저 사실 이제 우리 아들이 어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별별 그 애들을 다 보거든요. 네. 뭐 제가 옛날에 봤었던 애 중에는 정말 그 엄마와 제가 대치동 PC방의 흥망성쇠를 왜냐면 엄마가 맨날 잡으러 다니느라 아 선생님 뭐 탄치역이 지하에 또 PC방이 생겼더라고요. 막 이러. 근데 그런 애들이 어느 순간 딱 마음을 잡으면 그게 애들은 되게 청소년들은 어른이랑 달라서 제가 농담처럼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편보다 아들이 더 잘 바뀐다. 남편을 바꾸기가 더 어렵다. 왜냐면 남편이 40년 50년 살았으니까 애들이 1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약간 어떤 계기가 딱 있으면 확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거나 어떤 학원 선생님을 만나거나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서 공부를 딱 하니까 갑자기 막 달리면서 첫 해 대학을 잘 간 애도 있고 두 번째 해에 재수해서 잘 간 애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엄마가 밀어붙여서 대치동에서 PC방을 잡으러 다니고 학원 정시에 갔는지 숙제 붙들고 잡고 했을 때 잘 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가 딱 깨닫고 딱 마음 먹었는데 쫙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다 역시 자기 결정력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네.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저 연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내 게임을 잡으면은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기는 게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게임을 취미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한다면은 게임 시간을 관리해야 될 건데 언젠가는 관리해야 될 건데 언젠가는 내 책임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관리하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엄마가 관리하니까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에서도 입학특별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청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하나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엄마가 이번에도 또 신청을 해줬다면은 1학년 때 그냥 기초과목 하나 이제 듣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지금은 나중에 가면은 훨씬 큰 일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릴 때 실패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결국은 실패를 용인해줘야 된다. 실패를 같이 견뎌줘야 된다? 뭐 그런. 네네. 제가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그런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그 5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댓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